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I mean, intern sure keeps busy.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Jules' new driver? No, actually, I'm her intern. That's hysterical. 일단 경험에 근거한 위기 대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사장인 줄스는 벤을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죠. 이 사이에서 벤과 젊은이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을 잘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과 조언을 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His name is Alan Carlson. He has got my money. Bring him to me as soon as you can. 스웨덴에는 재가복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는 영어로 Aging in Place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알란이 100세죠. 100세에 다이너마이트로 사고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벤은 100세가 넘어서도 요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웨덴에서는 가능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사는 재가복지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다른 점은 요양원의 공간을 자신의 집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테스크는 아름답지 않은 거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영화도 그로테스크한 알란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기존의 어떤 질서를 일탈을 하면서도 모범적으로 살지 않더라도 자기의 소중한 삶들을 의미 있게 또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息子はこう申しますが、私には段取らねばいけないことがまだまだたくさんあるのでございます。近親者でっていうふうに伝えるから来てもらうし。 두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죽음보다 삶을 훨씬 더 우선시하고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일본인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보다 편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의 어느 시기에도 삶을 힘겹게 여기고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절망사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절망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살이 포함되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죽음도 포함됩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죽음의 순간을 기록한다라는 정신에서 시작한 것이죠. 다큐멘터리의 본성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정신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시작됐습니다. 2050년에는 3명 중 1명, 2070년이 되면 2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점에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한 노인이 많은 세상,
함께 이해하며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